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그때의 첫 소식입니다.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와 로아스토어가 협업으로 기부 플리마켓을 개최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5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로아 오프라인 종로점에 열린 이번 행사는 전쟁국가와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플리마켓에서는 30여 개의 크리스천 브랜드의 굿즈 판매와 사마리안 퍼스 사역 소개, 카우치 워십의 루프탑 찬양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물품 판매를 통해 거둔 수익금은 사마리안 퍼스 핵심 사역인 OCC 선물 상자에 기부되고 특별히 2년이 넘는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위한 선물 상자에도 기탁될 예정입니다. 동탄 어린이 미래재단이 어린이날을 맞아 제2회 동탄 어린이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4일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민속마당, 지구촌마당, 체험마당 등 9개의 마당, 60여 개의 부스가 마련돼서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놀이시설과 체험의 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지난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동탄 어린이 축제는 지난해보다 많은 2만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등 주요 인사들이 방문해서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동탄 어린이 미래재단 하근수 이사장은 어린이날에 온 가족이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준비했다며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동탄에서 열리는 두 번째 축제인데 어린이 축제, 꿈을 먹고 살지요. 지금 다음 세대가 어려운 그런 세대인데 교회가 나서서 다음 세대들을 살리고 또 희망을 주고 또 축복하는 멋진 축제를 준비한 거죠. 그래서 남녀노소 모두가 와서 그냥 신나게 놀고 즐기는 그런 멋진 축제를 만든 겁니다. 백석대학교가 지난 4일 제11회 백석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공인품새, 자유품새, 태권체조, 격파로 구분해서 진행됐고 유치부부터 일반부까지 약 1,800여 명이 참가해서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개회식에서 대회사를 전한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은 태권도 정신은 백석의 교육 철학과 유사하다며 참가한 선수와 지도자, 가족분들이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우정과 협력을 깊이 다지시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석대학교는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6월 1일부터 2일까지 제3회 백석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 격파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1,000만 세대가 넘어선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사회 변화는 목회 현장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기 마련인데요. 관련 내용 총신대학교 조연섭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1인 가구 수가 많아진다 했는데 최근 늘어나는 추세가 생각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통계청 조사를 보면은 2016년도에 한 35% 정도, 그래서 네네. 한 75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40%로 증가하면서 이제 네. 900만 정도로 추정이 되었고 최근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 1,000만 명 정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변화가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회에도 큰 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특히나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요즘 이제 주택 시장에서도 1인 가구를 겨냥한 그런 어떤 집 형태라든지 가구라든지 뭐 지금 전반적으로 뭐 유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1인 가구를 겨냥한 그런 어떤 사업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 실제로 크기는 줄이면서 디자인에 집중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건지 학계에서는 그 원인을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고령화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오래 살면서 어느 한 분이 돌아가시면 한 분이 오래 살게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저는 제 1번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60대 이상에서 요즘은 이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1인 가구가 많이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젊은 세대의 가치관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관의 요즘 변화요? 그 젊은 사람들은 함께 살고 함께 뭐 힘든 일이 있어도 같이 극복을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개인주의, 자기의 어떤 편리함이라든지 누구한테도 간섭받고 싶지 않다는 그런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1인 가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사회적 대비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따르는 이제 사회적인 대비가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2022년부터 문체부에서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시범 사업부터 지금 1년 시범 사업 1년차, 2년차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원년도에는 동작구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외로운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일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국가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이분들은 일단 뭐 우리가 이분들을 발굴해서 뭐 사람을 소개해주고 이러기 이전에 굉장히 정신과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해 있다 이미. 혼자 살면서 그래서 그것들과 관련된 심리 상담도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그래서 지금 문체부에서는 예술 활동 이분들을 발굴을 해서 예술 활동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 적응을 하게 하고 그분들 중에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또 심리 상담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활동가들하고 또 연계를 해주고 있고 또 이분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년도에는 1개 동작구에서 진행을 했고 예, 예. 작년에는 5군데에서 진행을 했고 올해는 7개 지역에서 지금 진행을 9개. 올해는 9개 지역에서 그 진행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 서울시 전역을 맡아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구청, 그다음에 문화재단, 그다음에 심리상담센터,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기관들, 뭐 하여튼 이런 다양한 기구들이 합쳐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각 구에서도 앞으로 아마 지금 올해는 서울에 5군데지만 이후에는 뭐 전 구역에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된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영국이라든지 고독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는 이제 청을 만들어서 이런 고독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예, 예. 일본이 본격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영국이나 일본,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포괄적이고 그리고 가장 이분들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가 가장 선도적인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1인 가구 증가가 분명히 이제 교회에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뭐 그래서 목회적 대안도 시급하다 이런 좀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일단 지금 1인 가구도 증가하지만 2020년을 계기로 지금 저출산,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그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급감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교인 수가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제가 동작구에서 이 외로움 사업을 하면서 교회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성진교회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 내 일단은 많이 있잖아요. 많은 그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분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분들이 그분 옆에 있는 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자원이 있다고 보고요. 예, 또 예. 그다음에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 교회 내에 있는 교육관이라든지 일반 그 상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많은 인력들 30-40명 이런 분들을 데리고 프로그램을 할 때 교회에서 제공을 하니까 굉장히 좋았고요. 또 그 지역 주민들이 교회로 또 유입이 됐고요. 또 교회 내에 요즘에 웬만하면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커피도 제공하고 이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교회가 너무 선한 일을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각 소그룹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 모임들에서 주변에 혹시 이렇게 혼자 독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를 발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한 분씩만 지역 우리 동네 내 옆집 이런 분들만 발굴해서 같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굉장히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 할 일이 정말 많다. 그리고 네. 제가 이 외로움 사업을 하면서 교회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고 그다음에 교회가 참여하면 좋을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5구 하면서도 지금 제일 먼저 제가 네트워크하고 있는 기관들이 교회입니다. 네. 네, 교회에 연락을 해서 도와달라고 좀 부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기 발굴, 그 다음에 일부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이후에 어떤 사후 관리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궁극적으로 이분들은 이제 혼자 계시니까 나와서 같이 차도 마시고 만날 사람들이 필요한데 교회의 장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교회를 제일 먼저 지금 타겟으로 네트워킹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앞서 해본 저희 경험들을 토대로 앞으로 외롭고 괴로운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좀 적극 나서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신 그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지역마다 이제 있는 교회가 지금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이제 시너지를 내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글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들이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을지 아니면 어떤 점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좀 있을까요? 글쎄 저는 이제 그 영국에서 네. 이런 프로그램을 해요. 톡톡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톡톡 톡톡. 프로그램. 이건 뭐냐면 내가 외롭다는 걸 말해라. 아, 사람들을 만나거든. 나 지금 외로워. 난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어. 나를 좀 외롭지 않게 해달라는 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외로워요. 근데 우리는 외롭다는 단어가 굉장히 부끄러운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걸 잘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국에서 시작을 했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네. 외롭다. 지금 너무 많이 외로우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를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교회 내에서도 목사님들이 뭐 설교 중이든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시간에 여러분들 외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나와라. 나 외롭다고 말해라.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분들이. 그리고 거기에 더 좋은 거는 차 한 잔 더 주시면 좋겠죠. 교회에서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 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외로운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누구나 인간이면 당면할 수 있는, 생길 수 있는 현상이니까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공개해라. 그리고 도움을 받아라.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좀 앞장서 해주시길 바라는 거죠.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야말로 뭐 한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 앞에 놓인 과제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끝으로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좀 이런 사회의 변화들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함께 좀 기도하면 좋을지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면. 글쎄 저는 이런 외로움이라든지 어떤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는 거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한테도 생길 수 있는 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좀 받아들이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기꺼이 관심을 가지고 좀 어떻게 도울지 그분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좀 알아보는 그런 어떤 배려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한국 교회가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1번의 기도 제목은 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고립되어 있고 외로운 사람은 아닌지, 그래서 만약 그런 그 가능성이 보인다든지 그러면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예.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같이 교회 활동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모임에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그 40%가 지금 근 1,000만 명이 혼자 살고 있고 좀 외롭다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통계적으로도 보면
다인 가족에 비해서 1인 가족이 행복도도 떨어지고 정신건강, 우울이나 불안 측면에서도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단 어쨌거나 다인 가족보다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내서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그들하고 만나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나한테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좀 잘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또 주변을 그렇죠. 돌아볼 수 있는 노력 네. 그리고 정말 교회가 이런 일들에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총진대학교 조현석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사회의 흐름을 잘 읽고 그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새롭게 주어지는 과제들,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개인들도 잘 대비하고 풀어나가야겠습니다. 시차를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